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불과 한 10여 분 전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부터 철강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꽤나 대형주 단에서 탄탄하게 올라가준 종목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사용관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먼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연 이틀간 뉴욕장에선 반도체가 견조했죠. 그 영향 받습니다. 삼성전자 0.6% 상승, 하이닉스도 올라서 주고 있죠. 오늘 코스닥과 2차 전지 쪽에 꽤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10시경에 IR 있습니다. 그를 앞둔 기대감도 조금 반영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GM과 포드와 같은 내연기관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주가가 좀 상대 강도 강했거든요. 국내 현대차, 기아도 올라주는 모습 확인됩니다. 그 밖에 비철금속, 광물과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상승하며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등에서도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러 특징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저희 시간에 나왔던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죠. 일단은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호텔신라 보유자 분들이라면 이제 저희 더 끌고 가야 될지 이미 저희와 함께 4월 4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탄력도가 상당히 좀 둔화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잡느냐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금요일에 시간외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들이 나왔고요. 일단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이라던가 레저 부문도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들이 컸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가 되면서 일단 우리가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그쪽의 실적들이 좀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온 이런 상태입니다. 주말 동안에 보니까 굉장히 좀 사진이 화장실 바닥에서 중국인들이 누워서 자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게 억눌렸던 여행의 수요가 지금 중국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아웃바운드 수요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보유자분들은 지금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오늘 86,000원대 매물대에서 한번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는데 수급은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일단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덴티움도 좀 살펴볼게요. 덴티움이 정말 올해 좋았네요. 올해만 50%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도 7% 추가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임플란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상장사에서 선택한다면 덴티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요? 당연히 좀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스테미 임플란트가 떠나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다고 디오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선두권 업체 중에 상장되어 있는 선두권 업체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덴티움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VBP 시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중국 주도, 정부 주도 하에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중국 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임플란트의 관심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국의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딱히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도 어느 눌림목에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홀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이시라면 홀딩 전략이시고요. 덴티움의 추가 상승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잠금 해제 첫 번째는 LG이노텍.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애플 모멘텀 받는 종목인데 시장에서 올해 떠올려 보면 애플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쪽 이슈만 있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좀 묻혀 있습니다. 하반기 좀 나아질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가장 안 좋게 보았던 포인트가 애플이 가장 좋은 포인트이자 가장 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만 너무 매출 비중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고객사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게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폰 14이 일단은 수요가 좀 충족을 못 시켰던 기대감들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LG 이노텍이라는 업체 1분기 그리고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적들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하반기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기본적으로 좀 일어나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아이폰 12 모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교체 수요 그리고 14의 이연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어떤 프리미엄 폰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시장은 그래도 스마트폰 쪽이 좀 괜찮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전년 대비해서 글로벌 출하량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카메라 스펙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이건 뭐 따로 스펙을 상향시킬 만한 게 없어요.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내놓는다 하면은 대부분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폴디드 줌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계속 좀 아이폰을 쓰고자 하는 성향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작이 잘 안 됐으면 이제 차기작에 대한 기대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의 뚜껑이 열렸을 때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전장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전장이 말씀하신 오로지 애플만 보고 있는 그 약점을 네. 좀 탈피시켜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이 가장 큰 수요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나중에 뭐 정교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런 카메라 외에도 또 필요한 게 많이 있죠. 레이더라던가 라이더 같은 부품들이 필요해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카메라가 개수가 빠질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전장용 부품 이런 쪽들은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율주행이 지금 잠깐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진다. 킵고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결국 카메라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출하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자율주행 멈칫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 멈칫해서 세계 3대 자율주행 회사 중에 하나가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열어봤을 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나아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2분기까지는 조금 관망하면서 이제 하반기 주가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뚜렷이 네. 이제 강력하게 사주는 매수 주체도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만 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성이 안 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좀 잠잠할 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는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화면상에서 보이는 일봉 흐름상에서 계속 바닥을 잡아왔던 25만 원대는 붕괴가 안 되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쪽에만 너무 치우친 매출 비중에 대한 고객사의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메타버스 세상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그 고객사가 또 애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이제 커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다변화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상반기에 안 좋았을 실적들을 미리 주가가 반영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가 부근부터 지금 일봉상 계속 바닥을 잘 짚고 있는 25만 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손절을 본인의 매수 평단의 10에서 12% 정도로는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쪽에 기다리고 있는 121선이
계속 부딪혀왔죠. 여기도 한 번 부딪혔고요. 두 번째,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계속 부딪혀왔던 아주 좀 지루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거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1선이 만약에 돌파가 되면서 수급이 제대로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목표가 31만 원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 원 아래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121선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탄력의 키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LG 이노텍이고요. 저희가 항상 LG 이노텍 얘기하면 삼성전기랑도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업부 자체가 조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실적도 좀 비슷하게 내놓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세트 쪽에서 좀처럼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MLCC 모멘텀도 꺾인 상황인데 맞아요. 삼성전기도 소외주잖아요. 네. 관심 가져요? 아니면 좀 밀어둘까요? 그래도 LG 이노텍 비해서는 소외는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이 전장용 MLCC가 또 대체해서 미리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작년 10월에 11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지점에서 최근에 16만 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나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최근 들어와서는 121선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투자 동향에서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121선 자체가 좀 중요한 변곡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저항받고 또 떨어지는지 121선 기준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봇주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있지만 로봇 회사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전성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지금 탄력받았던 뭐 그 트리거가 된 시기. 네. 약간 올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겐 해가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달라졌는데 삼성의 픽을 받아서 주가 급등이 나왔고 네.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일단은 올해가 좀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삼성의 픽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산업들이 향후에 빅트렌드가 돼서 태동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산업에 먼저 뛰어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기다리고 좀 판을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물론 자체적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왜냐하면 삼성에는 막대한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 나가는 단계에서 빠르게 선점을 시장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이런 M&A를 할 수 또는 지분 투자를 하는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건 2023년 아닙니다. 작년이었는데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인 잼스힙 이걸 체험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또 X1이라는 또 웨어러블 로봇을 내놓죠. 이게 시니어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조금 보조적 그런 서비스형의 형태의 로봇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내놓지가 아니라 여기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2022년에도 이런 보행 보조 로봇인 웨어러블을 꾸준하게 해왔던 것들이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내 M&A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고 콜옵션을 만약에 남아있는 거 행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삼성의 지분율이 최대 59%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대주주가 되면서 거의 M&A 형태로 인수가 되는 그런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난달에 볼핏 상표권이라는 거를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상표권 등록이라던가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뉴스로서 나오지 않더라도 평소에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과 현대, LG에서 각종 로봇 관련한 기술이나 특허나 이런 쪽에 욕심을 내고 빠르게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픽을 받으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확 받았었는데 산업용 로봇은 뭐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걸 저희가 실감하고 있고요. 네. 말씀 주신 이 서비스 로봇, 뭐 협동 로봇 이런 쪽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쪽 시장도 뭐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이 17% 넘어간다 이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서비스 쪽이 산업 쪽에 비해서는 예전엔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런 서비스 쪽에서 로봇이 활용될 만한 분야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 그게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부각을 받는 거고요. 여기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제품군들이에요. 네. 이런 협동 로봇들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쩌면 이제 삼성도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던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력을 보고 이 기업에 관심을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계 글로벌 지금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가 1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협동 로봇도 2020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1조 정도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5년에는 7조 원 이상으로 7배가량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동사가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국내 2위의 협동 로봇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죠. 아직 상장은 안 돼 있고 두산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사지만 두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쪽이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식음료 사업장 전용 시리즈를 또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자명하고 가격이라던가 제품의 품질, 기술력 이런 쪽에서 경쟁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이게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삼성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뒷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네. 우주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이 돈이 참 많이 든단 말이죠.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네. 누군가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가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요. 이제 3월 말경부터 해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장에서는 한 4% 정도 올라갑니다. 네. 10만 원권에 걸친 지금의 가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주가는 조금 적절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오고 해도 현재 한 2년에서 3년 정도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내왔던 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작년 연말만 해도 한 3만 원 초반대에 머물던 주가가 5배 기대감과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그리고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61선 부근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과매도권으로 약간 들어왔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로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테마성으로만 올라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로봇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역시나 10에서 한 13% 정도 손절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한 15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단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부근이 15만 원권까지 목표 주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해 주셨어요. 문득 궁금한 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어찌됐건 현대 협동 로봇에서는 네. 1위잖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때 차장님은 레인보우에서 두산으로 옮겨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물론 2위 업체긴 하지만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삼성이 무언가를 보고 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로봇 커지는 시장이면은 분명할 텐데 삼성이 당연히 이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M&A 생각이 뭐 이런 되는 만큼 무언가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네. 이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후 뭐 일정 나오고 추가적인 전략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LG 이노텍과 다시 관심을 받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봤습니다. 오늘 사용관 차장님과 전략 챙겼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